대출 규제는 풀어주고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왜 내 대출 금리만 오르지?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가계대출의 폭증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을 또 준비했던 서민들이 또 입주 준비와 잔금에 많은 영향들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반공제, 이 모기지 보험을 미적용한다고 해서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인해서 이 가산금리까지 적용해서 시장금리의 영향도 고스란히 이 서민들이 받고 있다 보니까 2025년부터 최우선 변제금은 이 모기지 보험을 이전처럼 적용하겠다. 그리고 대면 접수만 진행했던 이 주택담보대출, 이 온라인 비대면을 다시 운영을 재개하겠다. 5대 시중은행에 모두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나의 대출 이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한은에서도 최근 2차례나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시장금리, 즉 명목금리가 전혀 피부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건 왜 그런지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에 일부 완화를 하겠다. MCI, MCG를 다시 적용하겠다. MCI, MCG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이 모기지 보험을 적용했던 내용인데요. 소액 임차 보증금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했던 이 대출 한도를 좀 증액을 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을 이제 변경한 내용이에요. 서울특별시는 5,5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 이렇게 심플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은 말 그대로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이것을 진행했던 경매 진행자, 신청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접수했는데 이제는 다시 비대면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하겠다. 가계대출 빗장을 푸는 은행을 지금 시중은행별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국민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MCI, MCG를 다시 적용한다. 주담대 모기지보험, MCI도 다시 적용하고 생활안정 주담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했다. 연소득 100% 이내 신용대출도 한도를 다시 폐지했다. 이 폐지는 한도를 폐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한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전세자금을 다시 대출을 재개한다.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한다. 우리은행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 재개한다.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한다. 비대면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재개한다. 농협입니다. 비대면 신용대출 재개하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허용을 한다. 솔직히 대출 완화는 한다고는 하지만 피부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막 느끼거나 와닿진 않잖아요. 결국 시장금리, 즉 이 명목금리가 줄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어렵게 받더라도 이 대출 이자의 허덕이는 이유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왜 나의 대출금리는 오르는 거지? 또 여러분들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일단은 한은과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이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의 이 가산금리 적용 시기가 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왜 기준금리 는 내렸지만 나의 어떤 시장금리, 명목금리가 왜 계속 오르는 거지? 이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고요. 간단한 로드맵으로 전달드리면 이래요. 실상은 사실 각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 추가적인 가산금리와 이 대출 규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기준금리만 보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금리 보합이나 금리 인상된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이 코픽스에서 각 은행별로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대출 규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과 추가적으로 각 은행별로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한 가산금리까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산금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이상하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내는 원금과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싼 거지? 이렇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에 반영되는 데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요.
최근 한은에서 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16년 만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적으로 좀 위험한 시그널이고 경기가 수축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금리 인하를. 그만큼 다가오는 경기 수축의 시그널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이 상품 금리, 즉 대출 원금과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주담대 금리 상승 중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 통화정책 중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국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 드리고 공부했었는데 국채 금리와 이 그냥 은행 금리는 동일하게 비례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적용이 되냐? 이것 또한 국내 은행에서 이 채권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커플링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이 코픽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또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 과도한 대출 그리고 현재 대출 규제입니다. 시중은행 DSR 2단계가 실행 중이고 은행별로 이 가상금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국채 금리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채 10년물, 한국국채, 일본국채, 독일국채, 중국국채 이렇게 각각 가져왔는데 현재는 가져온 국채 중에는 미국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안전자산을 좀 더 추구하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매수의 이 심리도 적극 매수로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부채 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금리, 이 대출 금리는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이 부채 비율이 96%에 육박하는데 세계 주요국 중 4위입니다. 이 주요국이 34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중에 지금 4위고요. 원래는 1위였습니다. 근데 뭐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면서 다시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변경된 게 지금 4위로 변경 처리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순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가지고 와봤고요.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좀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시중은행 MCI, MCG 이 모기지 보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 반공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온라인 비대면 신청 재개를 운영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기준금리는 인하했지만 시장금리, 우리 대출 원금과 이자 이 부분은 상승하고 있다. 이유는 미연준 국채금리 상승과 이 국내 코픽스 자금 조달이 이 커플링 되어 있고 각 시중 은행별로 이 가상금리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네 번째, 가계대출 규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규제 완화는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실제로 대출을 풀어준다지 규제를 완화했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좀 구분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 연체율과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기관 상관없이 현재 우리나라 지금 연체율과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025년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실제로 뭐 대출 규제를 풀려주는 상황은 뭐 간접적으로나마 의도한 걸로는 보이지만 뭐 전반적인 실정이 하나하나 펼쳐보면 지금 반공제하고 최우선 변제금과 뭐 온라인 비대면 운영 외에는 딱히 뭐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영끌족들의 이 경매 접수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결국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과도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한동안은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시장금리나 이 명목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진짜 신중하게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내용 전해드릴 거니까요. 항상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애독자님들과 위기 잘 극복해서 우리의 어떤 위치와 계급이 좀 더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